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오늘도 또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공병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편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뿅! 이어서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SK2 페이셜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 이 제품인데요. 이따가 보여드릴 SK2 피테라 에센스를 구매를 하면서 면세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이 되면 여행용 키트를 준다 그래서 얘를 같이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걸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구매할 때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발효 제품이라고 해요. 발효 성분이 안 맞는 분들은 가끔 안 맞아서 트러블이 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얘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느낌보다는 제가 트러블이 났는데 얘를 바르면은 이 트러블이 더 악화되는 느낌이랄까? 나을 수도 있는 여드름이 더 안 나는 여드름으로 막 발전하거나 좀 짜기 힘든 여드름으로 발전하거나 흉을 남기는 여드름으로 발전하거나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얘가 워낙 가격이 비싸고 용량도 이렇게 많으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것 때문이겠어 설마 이러면서 계속 썼는데 계속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이 남은 양은 이제 남편이 다 쓰고 그랬거든요. 남편도 약간 트러블이 있는 피부인데 남편은 전혀 얘 때문에 트러블이 심해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얘가 데일리 각질 케어 토너로 굉장히 유명해요. 거의 이 데일리 각질 케어 토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하랑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각질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갈릭토미세스 이 성분에 의해서 각질 제거 효과나 결 개선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시작으로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있는 데일리 각질 케어 토너들이 지금은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브랜드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지 않아도 지금은 저렴한 것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저같이 트러블이라든가 여드름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서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SK2의 피테라 에센스인데요. 이게 바로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품이에요. 이걸 한번 써보신 분들은 막 이거를 절대 안 살 수가 없다. 이 가격이 아깝지 않다. 막 이렇게 굉장히 팬이 많은 그런 제품인데 화장솜에 묻혀서 써야 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이 어퓨의 마이셀프 패드 이 제품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장씩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넣은 제품을 이렇게 다 썼고 한 통도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듀오 키트로 구매를 해서 한 통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통을 이제 얘 다 쓰고 새로 싸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얘는 보류를 해둘게요. 왜냐면 제가 얘를 쓰고 나서 뭐 어떻게 굉장히 뭔가 달라졌다, 뭔가 좋아졌다, 혹은 엄청 뭔가 안 좋아졌다.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트러블이 악화됐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얘는 뭔가 좋아졌다, 뭔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게 그런 효과가 좀 없어가지고 얘는 제가 한 통까지 마저 써보고 두 통을 다 쓰고 나서 여러분에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판단하기에 좀 성급한 것 같아서. 다음 제품은 헤라의 셀 에센스 제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이 셀 에센스라 그래서 이 피부 세포를 살려주는 그러니까 재생 이런 기능이 있는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좀 사실 화장품 성분 이런 거 좀 잘 안 좋은 성분 이런 거 안 맞는 성분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지만 어떤 성분이 굉장히 어떤 효과를 준다 약간 이런 건 안 믿어가지고 사실 화장품 살 때 이런 기초 케어 제품 살 때 좀 안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읽어보고 셀 에센스라고 하길래 재생 효과가 있는 제품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미백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세포를 다시 막 살아나게 해서 미백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수분감이 좀 괜찮아서 제가 마음에 들었고 되게 수분감이 에센스 치고 괜찮아가지고 쓰면서 좀 좋았던 제품이고 헤라 제품이 워낙 제품력이 좋아서 저도 굉장히 잘 썼었어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 메리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백보다는 진정, 뭐 재생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시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미백 에센스를 찾으시는 분은 헤라의 셀 에센스 이 제품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해요. 워낙 유명하고 꾸준히 사랑받고 이 팬층이 두터운 그런 제품이라서. 다음 제품은 어성초 스킨과 어성초 앰플 이 제품이에요. 먼저 이 어성초 스킨 제가 이렇게 2병이나
비운 제품인데요. 이 어성초 스킨은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헤이네이처. 제가 10월 달에 이거를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120ml인데 굉장히 빨리 써요. 한 달을 채 못 쓰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뿌려서 쓰는 이런 스프레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편해가지고 되게 손이 잘 가요. 특히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 남편이나 저희 동생이 굉장히 편해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양이 굉장히 예뻐서 한 달도 못 가고 이걸 금방 다 써버리거든요. 제가 전에 여드름 커버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이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심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의원을 2년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여자들의 생리 주기 있잖아요. 주기에 따라서 여드름이 계속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리할 때쯤이 되면은 막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생리가 하고 안 좋은 게 다 빠져나가면 피부가 다시 좀 가라앉아서 깨끗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생리할 때 되면 또 안 좋아지고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 그래서 한 달에 반 정도는 피부가 안 좋고 한 달에 반 정도는 피부가 좋고 약간 이런데 제가 이거를 썼을 때 그 10월 달에 마법을 할 때가 됐는데도 피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막 뭐가 심하게 나지 않고 그래서 진짜 이 제품 덕분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거 나도 드디어 내 피부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찾아냈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직장 동료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성초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어성초 비누를 쓰게 된 이후부터 갑자기 피부가 진짜 좋아져가지고 그 비누가 6,000원인가 7,000원밖에 안 했는데 피부가 진짜 좋아져서 여드름이 없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성초 비누를 쓰기 전과 어성초 비누를 쓰고 난 후로 나뉜다고 진짜 인생이 바뀔 정도로 정말 어성초 비누가 여드름에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런가 보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또 새로 구매를 하고 그때는 이제 앰플까지 구매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또 피부가 똑같이 주기에 따라서 여드름이 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1월, 12월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가 막 한번 뒤집어지니까 복구가 안 되고 계속 피부가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11월, 12월에 계속 얘를 쓰고 있는데도 피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월에 안 좋았던 게 그냥 우연적으로 그때 뭐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좋았다가 11월, 12월에 다시 그냥 원래 상태였던 걸로? 그런 건가?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내린 결론은 잘 모르겠다. 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사서 써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가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120ml인데 좀 비싸거든요. 다시 써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어성초 앰플, 어성초 크림 굉장히 유명해서 어떤 유튜브 분이 마켓도 진행할 정도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여드름이나 트러블 고민하시는 분은 조금 가격이 있긴 한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잘 맞으면 좋은 거니까 잘 맞아서 피부가 좋아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어성초 스킨, 그다음에 앰플, 비누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비누도 쓰고 있는데 비누는 다 쓰지 않고 좀 남았는데 비누 효과 없었고요. 그리고 눈이 너무 따가워요. 밤에 세안할 때 맨 마지막 단계 그리고 아침에 세안할 때 어성초 비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성초 비누로 인해서 여드름이 덜 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눈이 따가워요. 그래서 어성초 비누는 다시는 안 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성초 앰플. 이 제품은 30ml, 양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스포이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앰플이다 보니까 양을 많이 쓰진 않아서 한 번 쓸 때마다 양을 많이 쓰진 않아서 스킨보다는 오래 쓰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제일 중요한 건 화장 전에 쓰면 안 돼요. 제가 얘를 화장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마다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스킨 바르고 얘 쓰고 뭐 크림 바르고 이러는데 계속 크림이랑 선크림이랑 그 다음 화장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을 막 종류별로 막 다 써보고 다 바꿔보고 이랬는데 계속 똑같은 거예요. 선크림도 막 바꿔보고 막 이래서 그냥 겨울이어가지고 내가 화장이 너무 밀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얘 때문이었어요. 얘를 안 쓰니까 화장이 안 밀려요. 저 말고 이제 다른 분은 이거 그냥 굉장히 조금 손에 그냥 한두 방울만 묻혀서 흡수시켜준 다음에 바르면은 화장 밀리거나 뜬 적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두 방울만 써도 화장이 밀려요. 그래서 얘는
밤에만 썼어요. 아침에 쓰게 되면 화장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얘기해드리고 싶고, 앰플인데 굉장히 그래도 보습이 잘 되는 편이에요. 조금만 써도 보습 잘 되고 유분이랑 수분이랑 적당히 섞여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얘를 쓴다고 해서 얘네들 그리고 비누까지 쓴다고 해서 여드름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다음 제품은 더마리페어 시카크림 이 제품이에요. 얘는 제가 하나 다 쓴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사실 3통 정도를 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썼는데 이만한 시카크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얘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쓰고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도 사주고, 그래서 남편도 쓰고 결혼해서 또 같이 쓰고 막 그래서 3통, 4통을 썼었거든요. 근데 시카크림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 얘는 진정 효과가 제일 좋고, 다른 시카크림보다 이니스프리 제품도 써보고 막 진짜 시카크림 많이 써봤는데 이 제품이 제일 저는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보습감이, 제가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유분기가 조금만 과해도 바로 그 다음날 좁쌀이라든가 트러블이 더 심해진다던가, 그런데 얘는 적당한 유분기랑 막 번들거림이 없고 끈적임이 없고,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보습감만 주니까 과하지 않은, 그 이상의 과한 그런 걸 주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써가지고 이 제품 안 쓰고 다른 제품 써보려고 이 제품 저 제품 막 다 사서 써봤는데 역시나 이 제품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거 다시 구매해서 쓸 예정이에요. 다음 제품은 재생크림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시카비오 포마드 제품인데요. 얘는 바이오더마 제품이에요. 얘는 제가 다른 유튜브 분의 추천을 받아서 쓰게 되기 시작했는데 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세일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얘는 재생크림이에요. 그래서 진정, 재생 이렇게 해주는 크림인데 밤에 쓰고 자면 그런 좋은 제품이고, 아침에 화장 전에 쓰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좀 발랐을 때 굉장히 유분기가 많이 돌고 끈적임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바르면 베개 베면 좀 먼지 달라붙고 좀 피부 끈적끈적한 그런 제품이라서 약간 사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진정 효과라든가 재생 효과, 특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흉터 자국에다가 부분적으로 발라주고 며칠 계속 발라주면 흉터가 굉장히 옅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효과는 좋은 그런 재생 크림이에요. 그래서 얘는 저처럼 만약에 건조한 편이고 그런데 유분기도 진짜 많이 부족한 분들은 이 제품을 얼굴 전체에 써도 괜찮은데,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유분이 진짜 부족하지 않고 그냥 수부지 정도다라고 하면 얘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오히려 좁쌀이라든가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요한 부위에만 부분 바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진짜 건조하긴 한데 유분이 또 엄청 많아지면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는 이런 약간 진짜 골치 아픈, 손 많이 가는 그런 편이라서 다 바르기보다는 트러블이 난 그런 흔적 위주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끈적임이 심해서 손이 좀 덜 가더라고요. 제가 이 2통을 다 쓰고 1+1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인기가 많아서 할인이나 행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1+1을 바로 샀는데 약간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끈적임 때문에 한 통 정도는 사서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다음 제품은 이 미샤의 슈퍼 울트라 워터풀 크림 이 제품인데, 얘는 이렇게 다 써가지고 1+1으로 구매를 해서 2통째 쓰고 있는데, 얘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보습 크림이에요. 막 엄청 과하지도 않고 뭐 엄청 약하지도 않고 하얀 제형의 보습 크림이거든요. 이 가격대, 저렴한 가격대에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가벼운 수분 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추천드려요. 지성 피부한테는 겨울에 쓰시기 괜찮은 크림이고, 건성 피부한테는 겨울에 쓰면 약간 부족할 수 있고 무난무난하게 그냥 중복합성 피부분들이 쓰시기에 괜찮은 그런 크림이에요. 다음 제품은 여드름 패치 그런 제품인데 바로 하이스팟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 이름이 어렵네요. 이 제품이에요. 제가 랄라블랑가 갔을 때 할인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여드름 짜고 패치를 꼭 붙여요. 여드름을 짜고 나서 패치를 붙이지 않으면 자꾸 그걸 손으로 건드려가지고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잘 때는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면은 계속 지혈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패치를 붙여놓고 자면 막 침대나 이불이나 이런 데 묻는 거는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여드름을 짜고 제가 이걸 붙이고 자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무난무난하게 괜찮게 썼는데 근데 얘는 화장 전에 바르면 자꾸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했듯이 저는 화장하기 전에 패치는 붙이지 않는다고 그 부분만 빼고 화장하기도 힘들고 자꾸 떨어져서 안 쓰는데 얘는 자꾸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올리브영 스파 패치 제품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또 하울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붙이고 화장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막 진물이 계속 나도 딱 막아줘가지고 아침에 제가 갑자기 아침에 트러블이 생겨서 아침에 트러블을 써야 됐을 때 덮고 화장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걔로 그냥 딱 붙여놓고 화장하니까 진짜 잘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꼭 추천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얘는 진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얘를 말씀드린 게 얘는 자꾸 떨어진다. 얘는 안 떨어진다. 진짜 좋다. 이러고 싶어서 이거를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얘는 화장하고 나갈 때 붙이기에는 좀 얇아서 떨어져가지고 아쉬운데 밤에 붙이고 자면 진정 효과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부분 많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좋았었어요. 예, 강추.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들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이니스프리의 스마트 드로잉 컬러 코렉팅 제품이에요. 얘는 여드름 커버 메이크업에서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드름 커버 메이크업 여기다가 제가 해놓을 테니까 카드 클릭하셔서 보러 가주세요. 이 제품을 쓰기 전에 썼던 제품이 아리따움의 컬러 코렉터 민트 베이지 색상이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가격도 싸고 괜찮았는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얘는 이렇게 뒤에서 눌러가지고 앞에서 액체가 나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뒤에 누르는 부분이 이 제품을 다 쓰기 전에 고장나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제품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 통을 더 썼는데도 얘도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다 쓰기 전에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발색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이니스프리랑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싼 거에 비해서 이 제품이 너무 내구성이 약해서 쓰다가 버려야 된다는 점 단점 때문에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 홀리카홀리카의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 제품이에요. 얘도 여드름 커버 메이크업에서 제가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되게 굉장히 얇은 펜슬인데 브로우 펜슬인데 안 부러지고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안 부러지는 거. 이렇게 얇은 펜슬이다 보면 잘 부러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사용하면서 몇 통째 썼는데 한 두 개, 세 개 썼는데 한 번도 부러진 적 없고 발색도 좋고 이래서 얘를 색깔별로 쟁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눈썹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라인 먼저 가이드라인 그려놓고 그 안에를 채우면 눈썹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혹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고 또 이 눈썹 맨 마지막 부분, 꼬리 부분 깔끔하게 좀 세심하게 빼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아이라이너인데요. 첫 번째 밀키드레스 바비 메이크 펜 아이라이너 이 제품인데요. 얘는 인터넷에서 SNS에서 광고를 진짜 많이 하고 1+1을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제 눈에는 번졌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제 눈이 진짜 엄청 많이 번지는 눈이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 점막은 수십 가지의 아이라이너를 써도 다 번져가지고 결국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을 했고 눈꼬리만 그리고 다니는데도 눈꼬리도 번져요. 그래서 지금 쓰는 제품은 안 번지는데 그거는 릴리바이 레드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은 진짜 훨씬 제일 여태까지 썼던 아이라이너 중에 제일 안 번지는데 근데 이 제품은 쓰자마자 번져가지고 1+1 두 제품 모두 다 사용하긴 했는데 어차피 번져서 다 사용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발색력이라든가 다른 거는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붓도 이렇게 괜찮고 두 번째로 이 롬앤의 이지 드로우 아이라이너 제가 롬앤 파운데이션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했던 제품인데 얘는 검정색이랑 갈색 둘 다 샀었는데 제가 갈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게
얘 때문이에요. 브라운 아이라이너가 색상이 굉장히 예쁘고 블랙 아이라이너보다 브라운으로 아이라인 하면 선명해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붓펜 아이라이너 눈꼬리에 무조건 브라운만 쓰거든요. 거의 데일리에는 이 아이라이너를 통해서 브라운 아이라이너, 이건 색상이 진짜 예뻐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얘는 단점이 펜 촉이 좀 안 좋아요. 이 펜 촉이 자꾸 고장나가지고 이 펜 촉이 자꾸 갈라지고 표현이 안 예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쓰다가 안 쓰는데 펜 끝이 촉이 예뻐야 이 라인 끝부분까지 예쁘게 섬세하면서도 예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펜 촉이 안 좋으면 막 자꾸 이상하게 그려지고 망치고 다시 지웠다 그려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장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안 좋아요. 제가 불량품을 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검정색 둘 다 샀거든요. 근데 검정색도 펜 촉이 안 좋아가지고 검정색은 친구가 아이라인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친구는 뭐 그냥 잘 쓰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네? 얘는 좀 아쉬웠어요, 저는. 롬앤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롬앤 파운데이션은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 헤어 케어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로 몽코코 에센스. 이 제품은 제가 여드름 커버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에센스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주시는 제품인데 무난하게 쓰기 굉장히 좋아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 적당한 중간 정도의 질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얘를 쓰면서 머릿결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든가 그런 건 없었지만 꾸준히 쓰면은 그래도 더 나빠지진 않으니까 에센스는 항상 쓰시는 게 좋고 에센스는 드라이 하기 전에 쓰는 에센스랑 드라이 하고 나서 쓰는 에센스가 달라요. 저번에 썼던 미장센 같은 경우는 전에도 쓸 수 있고 후에도 쓸 수 있는데 얘는 드라이를 하고 난 후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에센스를 드라이하기 전에도 쓰면 얘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머릿결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은 드라이하고 난 후에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알고 쓰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굉장히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몽코코 에센스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싸게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가성비 좋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손상모여서 그에 비하면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해요. 더 무거운 에센스는 로레알 에센스나 이런 거 있고 얘는 좀 중간 단계고 미장센 이런 제품은 좀 가벼운 에센스고 이렇게. 다음 제품은 아베다 에센스 제품인데요. 얘는 제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 아베다 제품이 좀 가격대가 있어서 면세점 기회 때 구매를 해봤는데 고데기라든가 드라이기 할 때 그 전에 사용을 해주면 스타일링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열로 인한 손상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드라이를 하고 나서 사용해서 손상을 개선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얘는 되게 가벼운 에센스, 하얀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부 에센스? 그런 느낌인데 그냥 효과면에서는 막 엄청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괜찮은 그런 무난한 제품이었는데 문제는 저는 이걸 쓰고 나면 목에 트러블이 났어요. 이 제품을 이제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원래는 더 길었는데 지금 좀 짧아진 건데 얘를 쓰고 머리에 막 전체적으로 막 바르잖아요. 머리 끝부분에 바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목 뒤에 머리 닿는 부분에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다시는 구매하지 못할 것 같아요. 평이 좋고 이걸로 효과가 괜찮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트러블이 났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10월달부터 모아놓은 공병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가격 정보는 다 정가로 기재를 해두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면 인터넷이나 매장을 가면 훨씬 더 싸게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두시고 할인가라든가 기획 가격 막 이런 게 1+1 이런 게 너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가로 기록을 해두기로 할게요. 제 지인들이 저보고 비싼 화장품만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다 정가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진짜 화장품은 사바사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